문자, 날짜, 시간에 대한 표시 형식 처리를 보셨다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처리를 보셨다면 숫자에 대한 부분 나오죠. 숫자는 0과 샵이라는 코드를 이용합니다. 0과 샵.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1, 2, 3, 4, 5.6, 7, 8, 9라는 데이터 입력하시고, 그리고 표시 형식 다 없애버리실래요? 특정 서식 없음. 죄송합니다. 좀 귀찮게 해서. 그리고 셀 복사, 그리고 3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 다음 0 입력, 표시 형식 다 없애버리세요. 노란색 바탕 표시 형식 다 없애버리시고, 표시 형식 일단 노란색 전체 선택해서 표시 형식 없애버리시고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제가 잘못 치워버렸네요. 자, 일단 표시 형식 다 없애버리시고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세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표시 형식 없애버리시고, 없애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그 데이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겠습니다. 컨트롤 1. 사용자 표시 형식 탭, 사용자 지정 범주에 형식 입력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숫자 범주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0을 입력을 하면 0코드입니다. 이건 0코드. 숫자일 때 0코드와 샵코드를 이용하는데 0코드 하나를 표시하려면 정수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코드 조합을 어떻게 하면 0,000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면 몇 개짜리까지 표시할 것이냐는 건 점을 찍습니다. 점, 소수점. 자, 그러면 0코드라는 녀석이 숫자를 다루는 코드이기다 보니 이게 심표를 만나면 천 단위 작업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고요. 점을 만나면 소수점 위치이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첫째짜리, 둘째짜리까지 나타내겠다. 지금 선택한 숫자 데이터는 한 개가 아니고 100만 개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원이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 따옴표 묶어서 원.
표시 형식 코드 이렇게.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해 가져서 형식 입력란에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샵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숫자를 다루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샵 하나를 작성을 하면 정수 부분을 표시한다. 그리고 샵, 콤마, 샵 첨단위 작업을 하겠다. 점, 소수점 작업이다.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공통된 내용, 숫자 데이터 여러 개 선택했습니다. 이중 다운표 1. 자,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0과 샵을 나눠서 쓰냐? 이 두 코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코드를 이용해서 쓰겠죠. 물론 숫자를 다룬 코드가 0과 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두 개만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해 갑니다. 자, 차이점, 특징을 한번 알아보죠. 0코드 하나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의 정수 부분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반올림되어서 약간 나타난다 했죠. 그러면 6만 표시하면 안 되죠. 아까 기본 원칙이 뭐라 그랬죠? 아까 날짜 잡을 때. 원본이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무조건 다 나타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아까 11월, 12월 나타내는 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 부분이 자릿수가 크기 때문에 원본은 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건 정확한 의미는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이야기인데 원본이 가지는 자릿수가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원본을 다 나타내 줘야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3개, 4개, 5개까지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원본은 무조건 다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표시를 더 해달라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해달랍니다. 근데 실제 원본에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자리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비어있는 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특징은 소수점도 마찬가지. 점.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근데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면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0 코드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 1. 이중 다운표 문서서 처리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원본의 변화는 없고 화면상에 나타난 꼴이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해 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입력란에 있던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은 다 지울게요. 자, 이건 샵이란 코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샵 코드 하나를 표시하면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즉 6을 표시하는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기 때문에 원본을 다 나타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규칙.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의 자리, 10의 자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내용을 다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5, 6, 7, 8, 9, 10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있죠? 비어있는 자리에 대해서 아무 처리 방법이 없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 이건 소수점도 마찬가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 표현해 주는데, 표시해 주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5, 6, 7, 8, 9, 10. 그래서 원본의 빈자리에 대해서 아무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샵 코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통지어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 다운표 문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한 개가 아니라 100만 개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특징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숫자 데이터 0을 선택합니다. 숫자 데이터 0. 그리고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상자의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 범주. 입력란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0 코드 이중 따옴표 1. 확인해서 그냥 나갑니다. 설명 좀 이따 할게요. 자, 두 번째 숫자 0을 선택합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에 갈게요.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자,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샵 코드 한 개. 이중 따옴표 1.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 0 코드는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샵 코드는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 화면 보시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죠. 자, 숫자 데이터 123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을 0,000이라는 코드로 처리할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일단 원칙대로 따라가 봅시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요?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은 10의 자리를 표시하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자리 100의 자리를 표시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0코드. 그럼 4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죠. 근데 원본에 4자리 자릿수가 있어요, 없어요? 값이 없죠. 그러면 뭘로 표시해 준다고요? 0으로 표시해 준다. 그러면 숫자가 4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는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숫자가 4자리니까 콤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콤마 표시가 됐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 정수값에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샵, 샵을 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맨 끝에 있는 게 1의 자리로 했으니까 3. 그 다음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자, 그런데 사용자가 한 자리 더 요구했네요. 근데 샵 코드의 특징이 뭐죠? 원본 빈자리에 대해서 아무 처리가 없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코드 샵, 코드의 문제가 또 뭐냐면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 0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0이라는 데이터를 표시 형식 샵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그 어떤 내용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두경과 샵이라는 두 개의 코드를 혼용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1, 2, 3, 4, 5.6, 7, 8, 9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상자에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자,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는데 앞부분에 0이 오면 안 되죠. 정수에. 그러면 샵, 샵. 그 다음 1의 자리에 0이 0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0코드 이렇게 혼용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이런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점을 찍습니다. 소점. 자,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0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코드를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네? 0코드 오케이. 왜 0코드죠? 오케이. 다 들었어요? 자, 일단 셀스 시자 표시 형식이라는 어느 기능 안에 있는 거라고요? 크게 셀스식 작업 중에 하나죠. 셀스식은 셀을 이쁘게 꾸미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들쭉날쭉거리는 게 좋아요? 자릿수가 딱 맞는 게 좋아요? 맞는 게 좋겠죠.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까 자릿수 느림 줄임 할 때 뭐가 찼습니까? 0이 찼잖아요. 그래서 용 코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도함 배워. 수고스럽지만 이 코드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천단위 구분기호 샵, 샵, 제로. 그 다음 소점이 하는 0을 쓴다.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도함 묶어 쓰기. 자, 그 다음 정수값 10자리가 있습니다. 정수값 10자리. 자, 선택하시고 세일스식 대화 상자에 갈게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두 개만 더 하면 마무리됩니다. 자, 사용자 표시 형식 대별 사용자 지정 기준. 자, 방금 기본 코드가 샵 정수 표현하는데 샵, 콤마, 샵, 제로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 코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 요 상태에서 요 코드 상태 지금 0 코드 뒤에 지금 콤마가 커스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때 쉼표 하나만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쉼표 지울까요? 쉼표 표시해볼까요? 쉼표 지울까요? 특징이 뭔지 느끼세요? 890이 사라진 거 보이세요? 그 다음 890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콤마 쉼표를 한 번 더 표시합니다. 그럼 이번에 568이 사라진 거 보이세요? 다시 또 쉼표 235가 사라진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코드에 끝자리에 콤마가 들어가면 뭐 세 자리씩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다 지우시고 우리는 세 자리만 잘라보죠. 이렇게 콤마. 자, 그러면 원래 시작할 때의 정수값은 10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표시 형식 코드를 처리하고 나니 화면상에 몇 자리가 보일 거라고요, 지금? 7자리가 보일 겁니다. 이제 나가면. 그러면 여기에 의미 있는 단위를 하나 달아보죠. 원이라고 달면 돼요? 달면 될까요? 어떻게 달면 될까요? 이건 10자리가 다 나타날 때의 원이고 세 자리가 잘라져 버렸으니까 세 자리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단위를 붙인다면 1000원이라고 붙여야 의미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마지막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1, 2, 3, 4, 5.6, 7, 8, 9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서식 대화상대 사용자 지정 그리고 잠깐 수도. 자, 우리 형식 입력란에 있는 저 내용을 지우고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녀석이 뭐냐는 거죠. 지워버린 이 녀석. G/표준.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때 G자를 뭐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이 없는데 G/표준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우리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강주 지점 할 때 골뱅이라는 문자를 다루는 골뱅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 골뱅이 코드의 의미가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시라고 했잖아요. G/표준은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중 다운표의 원. 이것도 숫자를 다루는 코드입니다. 원본 그대로 표시. 이렇게. 아무 변화 없죠? 있는 그대로. 자, 저장, 컨트롤 S. 지금 혹시 열려져 있는 엑셀 파일이 몇 개쯤 되죠? 열어놓은 엑셀 파일이 몇 개? 뭐 한 2개쯤 되죠? 아까 1개 저장하셨고 방금 이 파일 여셨고 그걸 어디 가서 확인하시죠? 문서 폴더. 문서 폴더요? 내가 엑셀 파일이 2개가 열려져 있다는 걸 어디 가서 확인하시냐고요? 오케이. 작업 표시지에 가서 확인하시죠. 당연히 여기. 저는 지금 3개가 열려져 있네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죠. 해당 파일을. 자, 그러면 작업 표시지라는 기능은 엑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작업 표시지라는 기능은 엑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윈도우 10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맞아요.
거기서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작업 표시줄이라는 기능이죠.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이 자기가 관리하는 엑셀 파일이 몇 개 열려져 있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럼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 뭡니까? 해당 파일이 몇 개, 엑셀 파일이 몇 개 열려진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단 이건 엑셀만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보기 탭에 가시면 창 그룹에 창 전환이라는 기능 목록 단추 볼 겁니다. 클릭하시면 이게 열려있는 엑셀 파일의 목록입니다. 이게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보기에 창 전환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엑셀 파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엑셀 프로그램이 엑셀 파일이 몇 개 열렸는지를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비단 엑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에도 다 이 위치에 가면 저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내용을 선택해서 바꾼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왜냐고요? 모든 파일을 작업 표시줄에서 다 이제까지 선택을 해보셨으니까. 근데 엑셀 프로그램은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결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녀석의 다른 기능에 도움을 받는 건 뭐 그 다음 문제고.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바꾸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일단 문서, 뭐 바로 쓰시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바로 쓸게요. 주말, 크말 이급 주말,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그 다음에 이론 폴드,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그리고 기본 작업 1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 22페이지. 교재 보는 연습도 좀 하시고, 제가 페이지도 이야기할 거면 전부도 어떤 파일 명령인지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혹시나 놓치신 분이 있으시면 제목 아래에 보시면 작업 파일에 대해서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응? 대답.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잠깐만요. 그걸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오타 없이 입력을 하세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그 1번 내용만 하세요. 기본 작업 1-1에 1번 내용만.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자, 5분 지났습니다. 입력 다 하셨나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게. 40분 중에 지금 5분을 안에 해결을 못하셨다고요. 심각합니다, 이건. 왜냐면 그만큼 이건 그냥 그제 주는 문제인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잡아줍니다. 그러면 시험, 자, 여러분 타이핑 실력이 문서 작업하실 때 타이핑 실력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 맞는 타이핑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2, 3, 4, 5 숙제입니다. 꼭 가서 해보시고 숙제 내보니까 정말 숙제 검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핑 연습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못하시는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의 요령이라면 원래 자료를 입력하실 때 지금 여기도 제가 다니면서 봤거든요. 가로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고 세로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로로 먼저 입력하시는 분이 있고 세로로 먼저 입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자료라는 건 자료의 성격 같은 것도 먼저 입력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다 자료의 성격이 세로 방향이거든요. 그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그나마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요령. 그래서 그런 요령을 통해서 그 교재 22, 23페이지에 있는 출제 유형 2, 3, 4, 5까지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외에 또 자료가 부족하다고요? 아마 기출문제, 저기 2권이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안에 가보시면 자료들 많습니다. 연습 꼭 하세요. 네? 생각보다 시간 오래 잡아먹습니다. 자, 교재 25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25페이지로 갑니다. 자, 파일 열겠습니다. 그 제목, 세일스 시간 제목 밑에. 자, 파일 탭에 열기. 자, 그리고 찾아보기. 우리는 이 방식으로 파일을 열게요. 비슷한 폴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열려져 있는 폴더가 주말 폴더 아래에 이런 폴더일 겁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이 파일 여시고 열기. 자, 기본 작업 1, 자, 교재 25페이지. 일 번 일단 그림 이쪽에 기본 작업 2-1 시트에서 기본 작업 (2-1)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그림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B5, B6, B7, B9, B10, B10 땡땡, B12, B13 땡땡, C13, B14 땡땡, C14.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떨어져 있는 범위들을 쭉 나열한 거거든요. 에? 이걸 5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실 때 무슨 키 이용하셨죠? 컨트롤. 오케이. 컨트롤 키 이용하셨습니다.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 사용법. 자, 이야기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일단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B5, B6 부터 하나 먼저 선택합니다. 셀 범위.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범위 설정 왼쪽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B7에서 B9 B10에서 B12 그리고 자, 그 다음 B13에서 C13 B14에서 C14 됐어요? 자, 제 화면 봅니다. 도중에 잘못 선택하셨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B5에서 B6 선택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6에서 B7에서 B9, B10에서 B12, B13에서 C13, B14에서 C14 이렇게 5개의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용어 여기서 보셨나요? 가서 클릭. D4에서 H14 영역은 D4에서 H14 영역은 아까 셀 범위 표기라 했죠.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그리고 뭐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는데 특별한 방향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가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다고요? 글꼴 스타일 용어 아까 오전에 저 글꼴가 셀 서식 대하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네? 근데 요 기능은 굵게와 기울인 꼴을 합쳐놓은 거라 했죠. 굳이 여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처리 가능하네요. 굵게 클릭. 채우기 색, 채우기 색, 배경색 여기 있죠.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황 색깔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D5에서 H12, D5에서 H12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다고요? 오케이,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표시 형식 사용자 범주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일단 치우시고 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얘와 같이 표시하고 표시에 5, 6, 7, 8이면 5,678개 0일 때 0개로 표시하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이거 통째로 해보세요. 샵, 콤마, 샵, 그 다음 샵을 쓰셔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에서 제약 조건에 0을 0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끝자리에 0이 와줘야 됩니다. 0 코드가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뭐죠? 개. 이중 따옴표 묶어서 개. 물론 지금 이 내용은 0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제약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 제약 조건이 0은 0으로 표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외우고 계세요. 요것보다는 요게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D14에서 H14, D14에서 H14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셔. 표시에 요렇게. 자,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추를 이용해서. 끝. 3번 B3에서 BI14 잘 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한두 단계만 앞서 가시고요. 혼자서 뭐 저하고 차이가 나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제 틀린 것도 확인하시고 자 B3부터 I14 영역 셀 범위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해요. 테두리 작업은 여기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 다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자 다시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 클릭 I13에서 I14 두 개의 셀 범위 대각선 적용하여 표시 이 대각선이라는 게 테두리 작업인데 테두리 작업은 여기서 했죠. 근데 이게 대각선 작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단 안 보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셀 서식 대하상자 안에 가야 된다.
셀리스식 대하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 컨트롤 1 단축키 쓰시고 셀리스식 대하상자의 테두리 탭에 자, 셀 스타일이나 색깔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시고요. 뭐만 테두리 작업만 하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대각선 작업만 하고 나옵니다. 대각선 작업 아까 이거로 그랬죠. 그 다음 이쪽 거. 확인. 물론 기능을 시간이 지나면 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수업은 이런 겁니다. 꾸미는 작업은 홈 탭에서 한다. 그 다음 여기에 없으면 홈 탭에 없으면 어디? 셀리스식 대하상에 그런 이제 큰 덩어리를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한 건 하루아침에 다 못 외웁니다. 여기 있는 거. 자, 4.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자, A열 대상, 작업해야 될 대상 A열 선택기를 이용해서 스플릿 정확한 값 2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동으로 조정하면 안 되고 홈, 셀 그룹,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열너비 창이 나타나면 열너비 값 2 그리고 확인 C5에서 C12, C5에서 C12 범위 설정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고 자, 이 셀 범위는 C5에서 C12라고 부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이름 뭐? 제품명이라고 부르겠다. 어디 가서 작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라 그래서 이름 상자에 가서 했습니다. 이름 정의 이름 상자에 클릭 그리고 제품명 오타 조심 이름 입력하시고 오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엔터 B13에서 B14 저 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안 했죠? B13에서 B14 영역은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을 지정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값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오늘 제 수업 시간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유추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용어 중에 문제 내용 중에 텍스트 맞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 좀 가야 있겠네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값을 찾아보니 여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디에 가면 됩니까? 맞춤과 관련해서 셀스식 대하상자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맞춤에 와서 보니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 그래서 가로 순차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뭐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고 가로 그래서 균등 분할 이렇게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균등 분할 이렇게 찾아 쓰는 겁니다. 이게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균등 분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셀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마트별 함께 마트별 평균을 표현할 수 있는 너비가 요만큼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나누기 너비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 그러면 5로 나누면 그게 균등 분할입니다. 한 글자가 가질 수 있는. 자,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한 글자가 가지는 글자의 사이즈가 요만큼씩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만 더 하죠. 보기 좋아요? 이 상태가 지금 보기 좋냐고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은데요? 보기 안 좋은 점 지적해보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찍지 마시고 데이터하고 테두리하고 원래 붙어 있으면 보기 싫습니다. 테두리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기 싫다고요. 문서 작업하실 때. 그래서 약간 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덜 했습니다. 그러죠. 덜 했어기. 문서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응?
자, 셀스식 대하상자에 갑니다. 컨트롤 1. 방금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해서 들여쓰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살표 단추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걸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조절 단추. 그래서 1이라고 설정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한 글자 좌우 기준은 좌우 한 글자씩 들여쓰겠다. 그래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원래 붙여 쓰는 거 아닙니다. 원래. 자, 그 다음 자 5번 갑니다. I5셀 I5셀 선택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대를 지정하시오. 자, 메모 구현 설명하는 기능이고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새 메모 물론 I5셀 선택 기존에 있던 내용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최고 인기 품목 최고 인기 품목 자 빠져나올 때 아무 셀이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고 자 항상 표시 해당 셀을 메모가 있는 I5 셀을 선택하시고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여기 항상 표시 여기 메모 자 그다음 나머지 내용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아까 메모 서식 안에 있었던 내용 값 중에 하나가 자동 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의 테두리 부분 클릭 양방향 하살표 클릭 요 포인트 상태에서 양방향 하살표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그리고 맞춤에 가시면 자동 크기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하겠다. 자, 그 다음 해제는 아무 곳이나 클릭 이 이유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저장입니다. 저장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S 그러니까 주어진 25페이지 문제 내용이 끝났죠? 그럼 시트 옮기기 전에 저장 단축키 누르고 넘어갈 거라고요. 자, 저장 컨트롤 S 자, 기본 작업 2-2로 가겠습니다. 교재 34페이지 자, 그림 이쪽에 출제 유형 2 기본 작업 2-2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림 아래쪽에 1번 A1 F1 A1 F1 범위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HY 경고디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글꼴 그룹에 글꼴 목록 단추 눌러서 HY 경고딕이라는 값 선택 클릭해서 선택 글꼴 크기 16 글꼴 크기 목록 단추 눌러서 16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셀시식 대하상자에 있었지만 굵게라는 기능이 리본 메뉴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 밑줄 실선이라는 표현 이중 밑줄 목록 단추 눌러서 이중 밑줄 여기까지 저장 잠깐 쉬었다가